역시 그 도 소재지라서 그런지 깨끗했던 기억이 나요. 철도복을 입은 한 젊은이가 막 목 놓아 울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가 이제 뭐 고문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성 피부는 JHP가 잘한다. JHP 박진희입니다. 비등 가려움으로 두피 고민이 있거나 피부가 가려우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상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도 고향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름은 김강희고, 물론 북한에서 이름은 아니고 한국에 와서 개명했어요. 네. 그리고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고. 청진. 그러면 탈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02년도에 한국 왔어요. 저보다 선배시네. 23년? 예, 그렇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어머님의 이제 기나긴 얘기를 우리 여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진, 저도 청진에 한번 가봤어요. 제 아버지가 단천 사람이거든요. 한북도의 도소재지가 청진, 그죠? 예, 청진에 가봤는데, 역시 그 도소재지라서 그런지 깨끗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볼만했던 것 같고요. 제가 전쟁 전 해방 후에 난 태생이라 청진에서 어릴 때 했고, 인민학교, 북한에서 인민학교라서네, 인민학교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해령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를 들어와 살다 보니까 어릴 때 기억은 그 송평 장마당이라고 그 중에도 예. 큰 게 있었는데, 시장. 이 어머니가 같이 이제 할아버지 생일을 세기 위해서 장마당 가서 뭐 들어 고기고 뭐 이거 사오다가 구성다리 밑을로 다리가 있다면 이렇게 철길이 지나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위에서 내리다 보니까 철도복을 입은 한 젊은이가 막 목 놓아 울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철길 주변에 이제 고열탄이란 말이에요. 그 석탄이. 그런 석탄을 이래 줄로 댕기다가 그 덩어리 한내 그 철길 어간에 있는 곳 줄로 들어갔다가 차가 싹 오는 바람이 뭐 옷이 감겨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그걸 보셨네? 어린 그러니까 시절에. 예. 그 사람 이미 죽은 거 이제 저기 거석대기를 덮어놨는데, 그래서 여름이니까 파리 그래서 그래서 그 아들이 그때 막 목 놓아 울던 게 지금도 아직도 머리 처음으로 그런 사람 죽은 거란 거 처음 봤어요. 그렇군요.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뭐 인민학교 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한 8살? 예, 그죠? 예, 네. 그때 기억이 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회령 가서 계속 사신 거예요? 예, 해령에서 살다가 또 우리 아버지가 청진에서 전문학교 이제 격리질 했어. 그러다가 조국 전쟁 이후에 그 전쟁 고아들이 많잖아요. 전쟁 고아들이 저 새별 그전에는 경원군이랬는데 거기 그 고아원이 있었단 말이. 그 아버지가 거기를 또 조동돼서 거기 부기장으로 이제 갔단 말이. 그러니까 우리도 또 새별이 가게 돼서 새별 성내란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중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그다음 우리 때 그 교육 체계는 우리 위에 선배들은 고급 중학교란 게 있었어요. 고중이라고 있었는데 그 제도가 사회에 나와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 교육 체계인데,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기술이나 이런 걸 가져야 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고급 중학교를 다 폐지하고 전문 학교를 다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때는 그또 기술학교, 뭐 고등기술학교 이러면서 뭐 농업학교, 무슨 탄광 그런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10리를 걸어서 그 기술학교라는 데를 댕긴데. 그러면 이제 전문 학교를 다니신 거네요? 예. 예. 농업
전문학교 고등원예 학교를 다녔어요. 원예 학교란 게 군에서 처음으로 원예과가 생겨가지고 그 다니는 길이 심리길이란 말이에요. 그 심리길을 매일 여름에는 괜찮아요. 한쪽은 이제 옥수수 밭이고 한쪽은 논밭이고 그것도 일제시대 때 닦은 도로인데 그래서 정말 직선이 그런 길을 다녔는데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그 샛별이란 그 제일 북쪽에 있는 그런 군이니까 추위란 건 그땐 더 말할 여지 없어요. 떠니까 춥죠. 그래서 이 눈만 내놓고 수건을 얼굴 다 싸고 앞에 한 명 있으면 그 뒤에 또 고개 들어박고 이렇게 다니고 이랬어요. 그래 어쨌든 남자들은 또 뭐 좀 그때 한참 사춘기랑 못 내고 댕길 때니까 이제 겨울에 이 털모자도 안 쓰고 다니던 남자들은 학교 오면 귀가 이게 떵떵 얼어붙어서 이제 불러가기 막 불어나고 이런 현상도 다 있었어요. 못 뿌리다가 귀 떨어지겠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대학 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형제가 칠형제 됐어요. 칠형제 됐는데 동네가 제일 맞으니까 동생들이 많으니까 사회에 나가서 이제 벌어서 부모가 같이 벌어야 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대학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제 때 자기는 진짜 7, 8살 때부터 남의 집 가서 이제 머슴살이를 했단 말이. 그리고 자기는 못 배운 게 한이니까 왜 우리 딸이 공부 학급에서도 제일 잘하고 하는데 대학 못 가겠냐. 내가 죽어도 너를 공부시킬게 하면 또 우리 학급 담임 선생이 찾아왔어요. 우리 학급에서 아무 개를 안 보내면 대학 갈 사람이 없다면서.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대학 갔는데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학급에서 공부는 정말 1등으로 했기 때문에 평양대학 가서 외국으로 꼭 유학도 가고 싶었고 이런 포부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성분이란 게 있잖아요. 성분. 출신 성분. 예, 우리 때 그 학년이는 조국전쟁 시기이지 무슨 아버지가 군대에 나가서 전사했다거나 무슨 피살당했다거나 이런 가족들이 우선권이 대단하니 솔직히 성적에서 내보다 떨어져도 간이한테 이제 평양대학을 추천하고 나는 지방대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대학이 할 수 없이 함기술사범대학을 졸업했어. 그래가지고 69년도에 졸업했는데 졸업하는 해에 우리 동생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보이부에서 데려갔다는 게지. 소식이 아직 모른다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슴이 가서 철렁하더라고. 뭐 딱 생각나는가 하면 내가 대학 입학 시험 치고 평양에 또 우리 삼촌이 있었어요. 삼촌이 집에 갔댔는데 우리 작은 엄마가 날 보고 야 너네 아버지 그전에 자이단이랑 일제 때 자이단 그런데 이제 그 근무하면서 하룻밤에 이제 그 애국자들이 감방에 갇혀 있는 애국자들을 다 풀어놔줘서 너네 아버지가 이제 뭐 고문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아직도 해명 못했니 이런 말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난 생전 처음 듣는 말이란 말이.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자위단에 있으면서 애국자들을 풀어줬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 해명 못하고 아버지 성분은 그냥 자이다던지를 했다. 이걸로 남아있단 말이. 그러니까 그 풀어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서서 증인이 돼서 이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 아버지는 결국 일제시대 일제기간에 복무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작은 엄마인데서 턱 듣는 순간에 그래서 이 가슴이 섬찟하고 나 우리 부모한테서는 이런 말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 그런데 또 동생한테서 이제 거기 아버지가 이제 소식이 없다 하고 보이부에서 이제 저녁에 오라 해서 분주소에서 오라 해서 내려갔는데 그다음 딱 소식이 없다는 게지 뭐. 그러면서 누나 이제 절대 집에 오지 말라는 게지 뭐. 집에 오면 아버지가 없는데 아무래도 누나가 불이익 당할 거니까. 근데 북한이란 거 그런다.
집안이면 어디로 가? 내가 졸업한 해 전국 대학생 체육 축전이 있어서 우리 대학에서 예술 최저부 주장지를 내가 했단 저도 말이야. 예술 최저했어요. 저도 예술 최저해서 그게 뭔지 압니다. 그 함흥지구별 예선 경기에서 우리 대학이 1등 했거든. 그래가서 평양 축전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그 축전 기간에 있지 동생이 편지가 계속 마음속에 있으니까 다른 게 들어오지 않더라고. 그리고 평양 가서 이제 축전이 참가해 보니까 그때 개막식 할 때는 김일성까지 주석단이 나와 앉아 있었어요. 축구대회 하는데 김책공대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김일성 종합대학이 이기고 이렇게 되더라고. 뭐 평양에 있는 무슨 다른 대학들도 이제 예술체조람 나오는 거 보니 간이하는 동작이 뭐 우리보다 잘하는 것도 없더라. 이 무슨 앞선 뒤선 이런 것도 잘 못해. 그런 것도 어쨌든 간이 같은 거 그냥 밀어주는 거지. 예, 뭐 북한도 그런 것 같아요. 억울하게 이렇게 마음 씁쓸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학교에서는 졸업식 다 하고 딱 갔단 말이 자기가 배치받은 데를 다 간. 북한이란 건 주로 자기 집 쪽으로 이렇게 배치해 줬는데 원래는 대학 간부과에서 나를 보고서 이제 매 해마다 그 여자에서 한 명 남자에서 한 명 성적이 제일 우수한 그 학생들을 대학 그 연구실에 떨구단 말이에요. 연구원으로. 그리고 나도 저기 뭐야 그 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예, 거기 다 했단 말이.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그래 할 수 없이 저기 도당 간부과까지 내려왔어요. 도교육부까지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상담하는데 날 보고 어디를 가겠는가. 그러니까 도내에서 제일 그런 이런 부분이 제일 약한 그런 학교에 가겠는가 물어보더라고. 그때 차라리 거기를 가겠다 할 걸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근데 집에서 엄마 혼자서가 동생들을 탄 거 데리고 고생하는데 내가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 아니 난 그냥 집에 가겠다 이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그 배급 가지고 보름 동안 이제 나눠 먹어야 되니까 뭘 잘못했기 때문에 너네 데리고가서 집에 보내지도 않고 그때 친구들이랑 절대 북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 학교 때 품었던 내 희망과 꿈이 우선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